안녕하세요. 시골 천부입니다. 오늘 막 정신없이 입력하다 보니까 세종시만 다 끝난 게 아니고 보니까 울산도 울산이 6개 선거구예요. 중구, 남구, 갑을, 동구, 북구, 울주군 해서 6개가 다 끝나서 울산도 영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 어떤 분은 좀 짧게 요약해 달라고 하는데 그 짧게 요약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 제 거 떠다가 잘 하시니까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쭉 하랍니다. 이거 요약 잘했으면 제가 영상으로 안 찍죠. 게시판에 딱딱 올려버리면 될 거를 뭐하러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올리겠습니까? 예, 뭐 그냥 중언부언 하는 거는 뭔가 중요한데 이 앞에 말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됐는지 모를 때 좀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저 앞에 쭉 설명하고 요까지만 보고 그만 봐도 됩니다 하는 유튜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편안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보통은 제가 앞에 쭉 뭐 선거 방송 하듯이 데이터 쭉 나열하고 뒤에 이제 어떻게 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6개의 지역구를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그 앞에 그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울산 중구 쪽을 한번 보시죠. 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보통은 이 우리가 그 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그 우리가 그나마 제일 낮은 단계의 로우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게 이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이걸 갖다 놓고 다들 보고 계신데, 저기 학성동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이 데이터가 아니고 이 박 변호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개표 상황표, 그땐 진행표였나? 그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 패턴이 있는지 봐주세요 해가지고 보다가 제가 발견해서 요거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개표 결과로 알고 있는 거는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가 뭐냐면 기계에서 이제 여기 학성동 제1투표소 당일 선거죠. 요 예의 경우에는 1223표를 전자개표에다 넣어서 1번, 2번 분류가 되면 요게 이제 기계 득표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 숫자를 그대로 끌고 온 게 나는 좀 미심쩍은 게, 하여간 재검표를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한결같이 다 이렇게 갔냐고. 뭐 어쩌다 다른 게 나올 때는 이제 재검표, 아예 기계를 다시 돌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번에 했다고 하는 재검표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기계가 못 읽는다고 하는 요 43장을 갖다가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심사집계부로 가서.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무효표 몇 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요거를 더한 숫자, 예? 요게 이제 개표 결과로 해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숫자에서 기계로 얻은 득표 수, 득표율, 그리고 사람이 직접 구분해서 나온 득표수, 득표율, 요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거에 괴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만 해도 보세요. 409대 771이면 2배가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당일 여기 득표율로 따지면 2배가 안 되는데 여기는 벌써 거의 7배 가까이 돼 버리잖아요. 예? 똑같은 함에 있던 거를 쏟아부었고 거기서 기계로 분류를 했느냐? 뭐 기계로 분류 못해서 사람이 했네. 딱 그 차이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는 국민의힘이 원래 이긴다니까 뭐 그 관심 안 갖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192대 478이면 한 2.5배? 그죠? 2.5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6배가 넘어. 368 넘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득표율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재분류했던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똑같은 용지를 넣었을 때
뭐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막 완전히 틀리게 나온다든지 또 무효표도 확 틀리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 저는 일단 기계는 못 믿겠다. 더군다나 이 분석을 해 보다 보니까 이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항상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가더라. 결과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확한 숫자 내용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판사님들 좀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올렸었는데, 거기 보니까 울산에서도 아주 드물게 울산 중구의 이 이정목 판사님, 부장 판사님이시겠죠. 요거는 제가 전국적으로 작업 다 끝나면 일부러라도 이 그 선관위 이 선거 상황표를 다 뒤져서라도 요분들은 제가 꼭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갈 거예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장으로 다 찍어도 아마 선거법입니까? 공직선거법? 예? 거기 규칙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도장을 찍거나 날인하거나 다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다 도장을 찍었겠죠. 그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네 분 외에 이분도 지금 다 사인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다 직접, 예? 이 위원들도.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야, 다 사인해 그러고 있는데 여기 도장 찍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보면 시간 보면 뭐 이건 20시 7분이네. 뭐 그냥 개표 결과 나올 때까지 해간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이 계속 사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인을 안 하면 그 보면 이 위원장이 사인을 하고 공표를 한 요 20시 11분에 요 선거 상황표 요 숫자가 그 개표 결과로 기록부로 넘어가서 입력을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저 방송에서 보듯이 득표율이 얼마다 이런 게 팍팍 올라가고 하는 게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 여기서 한번 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선거 관리를 했는데 이 안에 이런 변칙이 있었다는 거를 이분이 알면 어떨까요? 독일식으로 진짜 초등학생이 봐도 알 정도로 했다 그러면 이분 눈에 다 띄었겠죠. 대만식으로 딱딱 펼쳐가면서 했다 그러면 눈에 띄었겠지. 근데 이 양반도 이게 어떻게 분류돼서 나오는지 재검표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고 그냥 숫자가 이렇게 오니까 뭐 이상 없겠거니 하고 그냥 찍은 건데, 이분이 자기가 전부 사인한 이 몇 개, 이게 거의 한 60개 이상 돼요 보통은. 근데 그거를 사인한 문서에 이런 게 숨어 있었다? 이런 걸 알면 이분들도 엄청 화를 낼 것 같아. 예? 우리보다 더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직접 사인을 하면서 여기에 그 선거 관리를 임했던 요 부장판사님 명단은 나중에 따로 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하고,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낼 때도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내면 더 좀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요 숫자를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는 요 두 가지를 나눠서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얘들이 다 PDF 파일로 준 거니까 이거 항상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학성동 1투표소 409-771-320 학성동 1동 409-771-320 무효 20 요렇게 다 투표소마다 당일 투표는 입력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 요 이제 각 투표소 여기 당일 밑에 걸 다 합치면은 합계가 나오잖아요. 이 합계에서의 득표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재확인 과정에서 사람이 분류했을 때 득표율이잖아요. 요거는 기계로 분류했을 때 득표율. 여기서만 얼핏 보더라도 10.2%가 11.2%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리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는 후보가 둘밖에 없다 보니까 국민의 후보는 11.2%가 불리하게 나왔고, 관내는 볼까요? 관내는 각 동의 그 관내 결과를 다 합친 거예요. 여기도 보면 10.8인가? 그렇죠? 10.8 차이가 나고, 여기가 더 유리하게 나오고, 그리고 관외도 거의 한 이거 10몇 거의 20% 아니야? 17점 몇 프로 아니에요? 보세요. 그거를 제가 요약해 놓은 게 이거예요. 11.2%, 10.8%, 17.9%, 12.4%. 그러니까 지금 울산 중구에서는 이만큼이 전자개표기로 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그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데, 하필이면 민주당에는 이렇게 많이 유리하게 가고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워낙 뭐 박성민 후보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선관위 최종 결과에서도 한 15,000표 차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개표기 조작이 없고 만약에 손으로 전부 다 개표를 했다면, 예? 이 표수가 나왔을 거예요. 81,000 대 38,000. 그러니까 32대 68%. 그게 뭐, 이게 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자, 기계에서 이렇게 편중되게 나오고 막 오차 엄청나게 나오고 하는 이 기계 득표율이에요. 요 비율을 나타낸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숫자는 적지만 지금 2750개고 기계를 통과한 게 116,000이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한 0.2 뭐 23.6%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뭐 조금 뭐 이게 너무 적은 숫자 아니냐고 얘기하겠지만 여론조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거는 신뢰 구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99%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기계, 사람 손을 거쳐서 분류한 이 득표율이 어쨌든 정확할 것이다. 이게 이제 샘플 숫자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뢰 구간이 0. 요전에 보니까 유권자 의식 조사에 보니까 4,3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데 그 중에 1,639명인가를 샘플링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라고 발표하면서 보니까 신뢰 구간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5%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1만 6천 명에서 뭐 다 합치면은 얼마죠? 12만 명 좀 안 되는 숫자에서 2,750개, 그러면 한 2.5% 정도를 샘플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신뢰 구간이 거의 99%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분류한 그 득표율을 이 전체 유효 득표수에다가 곱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두 개 합친 숫자, 당일, 관내, 이렇게 다 합쳐서 이 숫자에다가 사람이 그 분류한 그 득표율을 곱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각 칸이. 그리고 거소 국에는 어차피 손으로 했다는 전제로 지금 그냥 단순히 갖다 넣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32대 68로 이긴 거를, 예? 개표 조작 결과만 빼도 얘네는 56대 44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제가 요것만 진행을 하다가 그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공 박사님이 얘기하는 그 가정, 당일 사전선거도 당일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당일 득표율과 같은 득표율이 나왔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요 당일 득표율을 저는 이제 선관위 발표한 그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요 수작업으로 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한 이
당일 득표 수를 그대로 갖다 놓고요. 국힘에는 국회의원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거기에 사전선거가 요거랑 똑같게 나왔다면 민주당에는 몇 표가 실제로 투표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이 숫자거든요. 요 비율 17 나누기 48 곱하기 26 네? 이렇게 하면 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풀려진 숫자가 빠진 진짜 투표한 민주당 수, 민주당 득표 수 그렇게 따지면 29,000대 27대 73으로 이제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 그 추정치 그러니까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지고 그 부풀려진 수가 전부 민주당에 투입됐다는 가정으로 공 박사님이 쭉 지역구별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 요 숫자가 있었을 거, 요 숫자가 실제로 투표를 했을 것이고 이 위에 그러면 17,129에서 9,600명이 9,600명을 빼면 나머지 숫자는 이게 부풀려진 숫자는 거예요. 유령표. 총 관내 관외 국외부재자에서 합치면 8,907표가 더해졌을 것이다. 그 비율은 이게 합계 요 부풀려진 숫자가 사전 합계 아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C33 32 35 32 33 35 그러니까 총 사전 투표사 이제 그 사전 투표한 사람들 수에서 이 부풀려진 숫자 비율을 계산하면 20%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총 사전선거인 수에서 그 중에 20%가 유령표로 들어간 숫자 그 의미인 거니까 요 뭐 더하기 전에 숫자로 따지면 비율이 훨씬 늘어나겠죠. 실제 숫자에다가 부풀려진 숫자를 비율로 구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는 민주당 쪽에만 유리하게 작용되니까 8,907표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까 이 12.4%를 조작했던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냐 한번 영향을 보세요. 자, 개표기를 통과한 숫자랑 재확인한 투표지 이게 처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득표된 수였을 거예요. 민주당, 국힘당, 당일, 관내, 관외 여기 합계. 자, 요 숫자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 득표율 사람이 구분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숫자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면 자, 민주당에는 이 12%를 조작한 걸로, 개표기가 뭔가, 주작을 부려서 13,557표가 오상택 후보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는 이만큼을 손해를 봤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를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게,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의 표가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 표로 최소한 카운팅 되거나 둔갑됐다고 의심되는 게 13,557표라는 거예요. 이 총 6만 7천 이 중에 6만 7천 개 중에 13,000개가 일로 둔갑을 해서 가고 그랬다는 뜻인 거니까 이분은 상대적으로 이 표는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개표기 조작이 영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뭐 4.15 총선 때도 증거가 나왔지만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국힘 후보께
민주당으로 가고, 무효로 가야 될 게 민주당으로 가고, 예? 또 어떤 때는 숫자가 그냥 가상의 숫자가 펑 튀어 올라가기도 하고. 어쨌든 개표기에서 뭔가, 예? 문제를 일으켜서 민주당 후보 쪽에 유리하도록만 하여간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이제 울산 중구는 뭐 대략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요거 지금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역으로 추적해서 그런 작업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데이터 입력하고 막 그때그때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느라고 이게 전국적으로 254개 선거구에서 이렇게 바뀌는 데가 몇 군데인지, 예? 여기는 참 안 바뀌었네. 여기는 순위가 안 바뀌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당락이 바뀌는 지역, 이걸로 인해서 당락이 바뀌는 지역, 이거를 254개 쭉 그냥 뭐 엑셀을 모르시더라도 노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했던 거 기록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제 느낌으로도 이거 거의 200석 넘어가요. 이렇게 따지면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까지만 해도 한 거의 200석 가까이 넘어갈 거고, 국힘이 이 개표기 조작 결과만 뒤집어도 이것도 한 최소 5, 60표 뒤집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5, 60석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과반수는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제 영상 보시면서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영상 쭉쭉 보면서 요 표 나올 때 있죠. 네? 초록색은 개표기 조작으로 나온 숫자. 수작업으로 했을 때를 가정해서 나온 득표율, 득표수. 그리고 요거는 사전 선거인 수까지를 다 감안했을 때 득표수. 그리고 요거는 선관위에서 당초 발표했던 득표수, 득표율. 요거 세 개만 쭉 노트에다 적어 가시면 그렇게 하면서 몇 개가 순위가 바뀌는지 해서 의석 계산해 보시면 제가 전국 별표 내놓기 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울산 중구는 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와,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어가 버렸네. 울산 남구 갑은 여기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국민의힘 후보가 뭐 이분들이야 방금 설명드린 대로 따지면 뭐 크게 손해보고 덕보고 할 것 약간씩은 손해를 봤지만 손을 거의 안 댔다고 보면 국민의힘 후보는 전체적으로 8.0% 손해를 받고 수작업을 했을 때보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수는 기계로 했을 때 이만큼 더 득표율이 나왔어요. 사전선거인 수는 32%나 부풀렸네. 여기는 10,000명, 1292명을 부풀려서 자 개표기 조작 결과를 빼고 사람 손으로 했다고 치면 다시 처음에는 43대 54로 발표가 된 승부였지만 뭐 당락이 바뀌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표기만 정상적으로 사람이 수작업한 것처럼 정확하게 됐다면 34대 62가 됐을 거고 또 이만큼의 수가 부풀려져서 민주당에 안 더해졌었더라면 26대 69로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선관위에서는 42.69대 53.86으로 발표했다. 자, 다음 남구을 볼까요? 남구을도 뭐 거기서 다 거기죠. 7.7%를 기계에서 더 유리하게 받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빼고 보니까 36대 64로 이기는 거였는데 선관위에서는 44대 56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숫자에다가 그 선거인수 부풀리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숫자를 빼면 여기는 뭐 그나마 조금 덜 됐네요. 19.2%. 제가 볼 때는 이거 전국적으로는 한 30% 될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그것까지를 빼고 나면 31대 69로 이긴 건데 43대 56으로 이겼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원내대표였나? 그때 선거 당시 대표다였다가 떨려놨나? 자, 울산 동구. 여기가 울산에서 아마 유일하게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진 지역일걸요? 볼까요? 북구. 그죠? 울주군도 국힘이 이겼고. 자, 울산 동구 여기는
제가 이분을 권명호 후보를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예? 여기 거 국민의힘 거 빼다가 예? 더불어민주당에 10% 주고 이장우한테 12% 준 거야. 그러니까 발표는 예? 이게 몇 표 차이야? 568표 차이거든. 아, 유서자 맞네. 제가 이분한테 왜 통화를 했었냐면, 전에 신장 이동 뭐 얘기 나와서 그 확정 선거인 수보다 그 투표수가 더 많다고 해가지고 한번 부모로 친 적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게 관내 투표는 투표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여기에도 어디 무슨 동이더라? 여기도 신 무슨 동인데? 아닌가? 원명호, 전화동인가? 일산동이었구나. 일산동이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깊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산동이 보면 확정선거인 수보다 지금 올해도 그럴 거예요. 확정선거인 수보다 그 투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때 그 숫자가 대략 563이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분이랑 직접 통화를 하지는 않았고, 이분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고 울산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게 지금 일산동만 해도 관내 확정 선거인 수를 넘어섰다. 당일하고 관내만 합쳐도 그게 563인데, 너네 어디 우리 지지한 사람 중에라도 관외 사전 선거한 사람 5명만 확보하면은 뒤집어진다 그러고 전화했는데, 아유 뭐 깔끔하게 인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우리는 선거 불복 같은 거 안 해요. 뭐 이러고는 뭐 나가봐야 된다고 이메일로 보내봐 주세요 그러더니, 이메일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그래서 이분은 혹시 뭐 우리 이런 노력이 통해 가지고요, 재선거를 하는 상황이 돼도 이런 사람들은 좀 공천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여간 뭐 이런저런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언사이드하게 이긴 것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진 것처럼 발표된 그런 지역구의 국힘 낙선자들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선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도, 아니면 이게 질질 끌어서 반영을 못하고 지금 뭐 50개 그 후보들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1년 뒤에 재보궐 선거하던가요? 그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이런 사람 또 원사이드 아주 월등하게 이겨놓고 이런 조작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졌으면서도 불복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로 공천을 안 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공천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낙선운동 시켜야 될 판이에요. 이 얘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확정 선거인 수보다 글쎄 관내랑 사전만 관내 사전이랑 당일 투표수만 합쳐도 563이었다니까. 563이 오버를 했었어요. 확정 선거인 수보다. 그냥 울산 6개 중에 유일하게 떨어져 놓고도 그렇게 당당한가? 이분이 이 전직이 구청장이었을 거예요. 이번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하기 전에. 그럼 뭐 이러고 떨어지고 나면 어디, 하다못해 울산시 산하기관에 기관장으로 가거나 감사로 가거나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다가 2년 뒤에 지방선거 하니까 또 지방선거 할 때 또 무슨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한번 나와서 껄떡거리겠지. 그럴 때 이 사람 좀 뺐으면 좋겠어. 그냥 뭐 제가 한번 전화했다가, 한 번이 아니지 2번이죠.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울산 사무실에 전화했다가 씹힌 거 생각하면 그냥
이런 사람 떨어지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게 개표기 조작만 이 10% 넘게 12%를 자기는 손해를 봤어. 12%면 이게 몇 표예요? 8만 3천 표에서 12%면은 거의 9천 표 넘게 손해 본 거 아니야? 9천 표 넘게 개표기에서 저 민주당 김태선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 조작만 없었어도, 56.7대 36.5로 이기는 게임이었어. 근데 45.9대 45.2로 졌다고 그러니까, 쿨하게 인정. 그러면 여기 저 4만 몇천 명이야. 조작 후를 따지더라도, 아니 조작 후가 아니고 조작 전을 따지더라도 3만 8천 명 가까이가 지지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이 사람아. 그나마 돈 받고 알바한 사람들은 선거운동하면서 돈이라도 벌었으니까 그렇고, 시간 내가지고 가서 당신 찍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유권자는. 실제로는 4만 7천 명인데 당신한테 카운팅 된 거는 3만 7천 명이야. 그러면 10,000명이 지금 도둑질을 당해놓고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에라이 씨. 이 사람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나랑 비슷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아이고 진짜 욕 나옵니다. 욕 나와. 거기다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 빼면은 33대 60이야. 아니 이렇게 이겨놓고 그거를 인정을 한다고? 아니 병신들 진짜 저 선거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여론조사도 진짜 따로 안 해보나? 신문에 나오는 여론조사만 믿나?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여기 지방이라고 따로 여론조사 안 했나? 아니 사람들 만나보면 10명 만나면 3명만 좀 딴짓거리하고 그 중에 6명은 후보 지지한다고 손을 들고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손을 들고 열광하던 그 사람들은 다 뭐냐고, 이 사람아. 에이씨, 넘어가자. 자, 이제 숫자 다 보셨죠? 이 사람은 뒤집어진다는 숫자에도 빼버렸으면 좋겠어. 자, 울산 북구. 여기는 민주당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없는 경우에 어떤 경우인지는 앞에서 세종시에서도 김정민 후보 얘기했지만, 이 개표기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의 문제인 거지, 어쨌든 국힘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여기 무소속 이 사람도 좀 보수 쪽이었나 보네. 여기도 빠져가지고 진보당을 밀어줬네. 여기는 그나마 선거 결과에서도 이겼어요. 아니대. 여기도 졌네? 두 군데네? 울산에서 내준 데가? 그럼 이거 다시 봐야지. 봐요. 여기도 이만큼 조작하다 보니까 이 개표기만 안 쓰고 사람 손으로 개표를 했으면 그것만 해도 이긴다니까, 국힘이 진보당에. 이거 여기서는 이제 부풀려 가지고 진보당에다 넣어준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번 여기 제가 수정하기 전에 이걸 빼고 원래 있던 거에서도 봐봐요. 자, 29,000대 31,000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좀 한 0.5? 0.7% 1%? 1%도 안 되게. 1%가 아니고. 우린 바로 계산해 봐야지. 1312. 4%. 4% 정도 되는 차이밖에 안 되는데, 보세요. 관내 득표수에서는 더블이잖아, 거의. 13,000 대 26,000. 관외는 그나마 한 15%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사전선거인 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려 뒀던 거를
진보당에다 확 밀어준 거죠. 예? 국힘당은 그대로고. 그래서 그 영향까지 빼면 58대 39로 이겼네, 여기도. 예? 이 사람 잘 모르지만, 이씨, 후보 단일화만 민주당에서 진보당 쪽으로 안 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극하고 그냥 땅을 치고 있겠지. 아이고, 여보세요. 박대동 후보님. 뒤에 기계가, 예? 당신이 기계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이렇게 밀어줬다니까. 당신 거 빼가지고 여기다 줬다니까? 참, 이게 뭐 42대 55로 발표를 했었네? 와.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울산 보면서 이렇게 열받을 일이 아닌데. 여기 울수군, 마지막 울주군 보시죠. 울주군도 4.8%, 여기 뭐 원래 이겼을 거예요. 국힘이 원래 이겼었는데, 원래란다. 저 선관위 발표로도 이겼었던 지역이지만 훨씬 41대 59로 개표 손으로만 개표했어도 41대 59로 이겼을 텐데. 아니 거기다 이름을 20, 여기 28.8% 거의 전국 평균만큼 부풀렸네. 이렇게 부풀려서 집어넣어 줬으니 그걸 빼고 나면 34대 66으로 이긴 지역. 뭐 원래 이긴 데야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울산 북구랑 울산 동구랑 와 이렇게까지 수저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길 재간이 있나. 요거 이제 울산 지역이 마침 다 끝나서 일단 각 지역구별로 살펴봤고요. 요거를 이제 울산 전체로 뭐 전체 득표수, 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 또 재확인한 득표수, 이거를 다 울산 전체로 합쳐서 이 비율을 그냥 평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다 합친 다음에 거기서 비율을 계산해야 이제 이런 조작 비율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작업은 제가 전국 데이터가 다 끝나면 광역 단체별로 각 소개를 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게 광역 단체별로 어떤 그 변칙이 있다. 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랑 광주랑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해놓고 대구는 이렇게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광주에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든지 지금 뭐 데이터 입력한 게 대략 그래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국힘에서 살짝 빼가지고 민주당에도 살짝 빼가지고 이제 그 진보 문희당, 문희 진보당, 문희만 진보인지 하여간 진보를 흉내내는 그런 당 쪽으로 조금씩 밀어주는 그런 그림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광역 단체별로 합산하는 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울산의 각 지역구별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아유, 울산은 뺏길 때가 아닌데, 참. 또, 그 데이터 입력할 때는 그냥 정신없이 손가락만 쓰느라고 별 생각이 없는데, 그 영상 찍다 보면 자꾸 열이 올라오네. 아, 이제, 열 좀 식히시고요. 이 영상이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은 제가 밤늦게 찍고 있으니까, 편한 밤 되십시오. 이것도 40분 가까이 되는 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